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신호 처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책은 여기 브로아키스. 이제 이분 요 책을 가지고 좀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서 좀 요 책을 좀 선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좋은 책들도 많은데 이제 이 책은 이 매트렉 코드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수준은 이제 우리 매트렉 말고도 이제 악토버로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실습 대부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신호화 시스템 할 때 이제 좀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뭐 1에서 한 3장 정도까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거 이제는 좀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고 이제 좀 중복되는 부분은 신호화 시스템에서 한 영상들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런 디지털 신호 처리는 이제 옛날에 뭐 했던 게 아니고 새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참조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다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를 했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쪽에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디지털 제어가 필요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하고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때 이제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아날로그 신호는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죠. 이제 주로 이제 보면은 많이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뭐 오펜프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게 이제 거의 다인데 이게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로 오면 좀 이제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구성을 보면은 일단 이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AC를 거쳐가지고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나오죠. 이제. 근데 아날로그 신호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이제 가공이 되겠죠. 이제 가공 또는 이제 연산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구성을 몇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프리필터. 프리필터라는 건 이제 안티 에어리싱 필터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신호를 이제 양자화해야 되는 거죠. 양자화. 요 신호를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제 클락을 이렇게 주면은 이제 신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런 식의 이제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에 이제 이 이제 샘플링 주파수를 너무 이제 좀 덩성덩성하게 잡아가지고 뭐 요렇게 요렇게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디지털 신호 가지고 뭔가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연산을 해가지고 출력을 내보낼 때 이 신호를 이제 재생을 못 한다는 거죠. 이제 재생을 뭐 이제 하기가 이제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 이제 샘플링 주파수와 관련해 가지고 주파수보다 이제 빠른 신호 오는 이제 이걸 제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샘플링 그 주파수보다 빠른 신호들은 이 에어리싱이라는 이제 이런 그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신호를 제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요 프리필터가 좀 이제 중요한데 뭐 이런 이런 아주 고주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덤성덤성하게 이제 이렇게 샘플링 하면은 이제 요런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신호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아주 고주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 없는 신호인데 이게 프리필터를 안 써가지고 요런 신호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이게 이제 저주파로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그 이제 제어 하려는 이제 그 하려는 것에 이게 이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거는 뭐 1MHz고 우리는 예를 들어 한 100kHz로 이제 샘플링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에어리싱 돼가지고 10Hz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려는 거는 뭐 한 이제 뭐 한 10kHz 이하 신호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게 1MHz가 들어와가지고 100kHz를 샘플링하다 보니까 10Hz의 이제 저주파가 형성되면은 10kHz 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주 고주파가 이게 이제 저주파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제어 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우리가 이제 특정 우리가 샘플링하는 주파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제어를 하는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가지고 샘플링 주파수에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에 이제 그 2분의 1 이상 인 이제 고주파는 이제 사전 제거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0kHz로 샘플링 한다. 그러면은 이제 500Hz, 뭐 600Hz, 700Hz 이런 500Hz 이상은 이제 일단 싹 제거를 하고 뭐 완벽하게 제거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이제 3dB 이상 이제 2분의 1 이하로 이제 그런 고주파는 죽여준 다음에 이제 그 AD 컨버터로 이제 넘긴다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지털 신호 처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죠. 이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양자화 해가지고 DSP에서 신호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투 컨버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출력 요거는 이제 그 L 로패스 필터죠. 로패스 LPF.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신호를 이제 우리가 요 저기 그 로패스 필터를 써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바꿔준다. 이제 이런 이제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요 안티 에어리싱 필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냥 간단합니다. 안티 에어리싱 필터라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로페스 필터입니다. 고주파는 제거한다는 거죠. 고주파 성분은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출력 쪽에 이제 이 로페스 필터는 이제 요 DAC도 이제 이게 이제 출력 세포린 주파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이 고주파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이 계단 파형을 이제 제거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겠다 하는 거고, 이쪽의 목적은 이제 그 샘플링 그 주파수보다 빠른 신호를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제어에 영향을 이제 그런 고주파가 에어리싱이 해가지고 저주파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제어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를 제거를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이제 요 이제 입력 이제 그 로페스 필터하고 출력 로페스 필터는 어찌 보면 이제 회로는 똑같지만 이제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샘플링 주파수보다 이제 빠른 신호들은 제거를 하겠다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클럭 이제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계단 파형을 제거를 하겠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하고 이제 디지털 신호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는 이거 잘 알죠. 이제 어차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샘플링 클럭 이제 그 주파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디지털 신호를 또 아날로그로 바꾸는 DAC 컨버터가 중요하고, 이제 요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요까지는 잘 아는데, 요 안티 LC 필터하고 이제 이 출력의 요 필터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조금 이제 잊고 이제 디지털회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좀 가끔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특히 이제 안티 에어리싱 필터 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티 에어리싱 필터를 설계할 때는 항상 그 샘플링 주파수보다 샘플링 주파수하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RC 시정수를 정해야 된다. 요 내용은 그 전에 이제 신호화 시스템 할 때도 이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이제 그 자료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 시스템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요 안티 에어리싱 필터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요건 이제 아날로그 신호, 요건 이제 디지털 신호.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할 얘기도 이제 이 얘기인데, 이제 이제 샘플링 요 주파수가 이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트랩이나 이제 옥타브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도 전에 신호화 시스템 할 때도 이제 예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파이썬에도 이제 이게 이제 예제 코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호 시스템 이제 영상 준비할 때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비슷한 파이썬 코드를 찾아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집에 이제 매트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옥타브나 이제 파이썬을 이제 쓰는데, 이제 매트랩에서 이제 매트랩 코드를 또 옥타브로 가져오면 옥타브에서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 이제 돈으로 사야 되는 라이브러리는 옥타브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찾으면 파이썬은 이제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또 라이브러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책 보고 좀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산신호,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할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이산신호를 어떻게 이제 표시하냐, 이산신호 표시.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이제 이제 할 때 중요한 거는 이게 항상 메모리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날로그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제 플러스 무한대의 어떤 신호를 이제 사실 이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작과 끝이, 요거는 시작과 이제 끝이 없는 신호죠.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근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는 이거는 이제 개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신호가 무한대의 개수가 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보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 쓰다 보면은 메모리를 아무리 늘려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모리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셀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한대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셀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 처리가 가능해졌다.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항상 디지털 신호 처리할 때는 이게 이제 뭐 메모리 한계,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르는 이제 그 클럭, 이제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를 또 아주 이제 미세하게 줄이지 못하는 부분, 이제 이런데 어떤 한계에 이제 이 뭐 접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게 불만이다 이렇게 이제 저기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셀 수 있는 데이터, 이제 정보는 우리가 다루기가 훨씬 이제 쉬워진 거죠. 그렇게 편리함 속에서 생기는 이제 당연한 이제 자연의 이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트레이드오프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제 그 메모리 한계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클럭 주파수, 그러니까 샘플링 주파수를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가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지. 이제 뭐, 이 메모리가 부족해서 뭐, 뭐 불만이다.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는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를 이제 넘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정량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 아날로그 신호는 이제 이게 중간에 이제 뭐 이 모든 이제 정보를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만한 이제 사인파도 사실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이제 저장하려고 하면 요거는 거의 이제 무한대 값이 되는 거죠. 이제 무한대 데이터. 뭐 소수점 00000,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어디까지 자를 것인가에 대한 구분도 없고 뭐 이제 이러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딱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딱 한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점은 뭐 세차까지 한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디지털화 되는 거죠. 촉촉촉촉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요 개수가 이제 N개가 되고 요게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셀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호와 종류, 이제 신호 종류, 요거는 이제 그 이제 신호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신호 중에는 이제 요런 거 우리가 델타 디렉 델타 펑션,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이 델타 펑션하고 요게 이제 스텝, 이제 요게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신호 시스템을 했지만은 이제 그 시스템에 우리가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우리가 그 샘플링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샘플링.
신호화 시스템에서도 이제 뭐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 샘플링을 이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극장에서 이제 피아노 이제 건반 한 번만 똥 치면은 이제 그 울림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제 그 극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음을 어떻게 이제 잘 전달하는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를 보려 그러면은 뭐 많은 개척이 필요한 게 아니고 피아노 건반 한 번만 땅 누르면 이제 그 극장 전체에 이제 그 어떤 음향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참 편리한 그거 이게 어찌 보면 참 마법의 함수다. 그 옛날에 양자카 갈 때 이제 이 디렉이라는 분이 이제 고안을 했다고 하는데 참 뭐 아주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수박 우리 이제 잘 익었나 이리 할 때 이제 보면 이제 한번 톡톡 이렇게 이제 한 두드리면 그게 이제 델타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이제 아주 맑은 소리가 나면 아 수박 잘 익었다. 뭐 탁탁한 소리가 나면은 아 얘는 아직 덜 익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그 델타 펑션 스텝 함수가 시스템의 어떤 상태를 한 방에 알 수 있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지수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연파 그다음 불규칙 규칙 신호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신호화 시스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 신호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뭐 덧세행 가능하고 곱세행 가능하고 그다음 크기 조절 가능하고 자리 이동 가능하고 그다음 이제 반전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샘플 합 샘플 곱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신호하고 이제 전력 신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뭐 이래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에너지 신호는 이제 비주기 신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이 가다가 이렇게 한번 톡 이런 거는 이제 요 우리가 이 적분을 하면은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신호의 양을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에너지 신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이제 이 되는 신호는 우리가 덧셈을 하거나 이제 적분을 하면 이제 뭐 0이 되거나 이제 무한대 값이 나오는 거죠. 0, 이게 무한대 값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호를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구간을 잘라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제 파워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전력 신호.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신호, 전력 신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저기 에너지는 뭐 2분의 1 MV 제곱 뭐 이제 그 뭐 P는 IV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 에너지 신호는 이제 비주기 신호. 그러니까 적분을 했을 때 이제 그 딱 내가 이제 그 값을 양을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비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그거는 에너지 신호라고 하고 전력 신호는 이제 무한대로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적분하면은 이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일정한 값을 어떤 수렴되는 값을 알 수 없는 거. 그거는 이제 전력 신호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주기 신호는 에너지 신호, 주기 신호는 이제 그 전력 신호.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신호에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이 메트랩으로 이제 구현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옥타브도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신호에 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 신호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반복한 거고 요거는 이제 시프트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반전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뭐 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이제 이 이산 정연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저기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요 두 개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요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제일 그 헷갈리고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이제 PPT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피스파이스를 한번 좀 돌려본 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 설명 끝나고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일단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이산 신호의 중요한 부분은 시간의 주기성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주파수의 주기성 요걸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오메가 제로에는 2파이 K 다 이제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N은 이게 이제 주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이제 데이터의 개수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신호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한 주기 동안 이제 그러니까 사인파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이제 몇 개를 샘플링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40개로 할 수도 있고 40개지만 또 400개로 할 수 있겠죠. 이제 400개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이제 넘겨나 보면은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내가 이제 똑같이 1초를 했는데 그 디지털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40개를 했을 때하고 400개를 했을 때하고 이제 이 시간 개념이 또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 때는 분명히 1초였는데 얘를 이제 디지털로 이제 넘겨 양자화시켜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으면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똑같은 1초이지만은 이제 메모리에 저장된 걸 보면은 하나는 40개고 하나는 400개죠.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거기에서 어떤 이제 그 메모리에 저장된 거는 사실 시간 개념 없는 거죠. 그냥 이게 데이터 개수가 한 주기가 40개다. 한 주기가 400개다. 이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똑같은 이제 1초의 사인파를 이제 그 샘플링 했는데 막상 디지털로 딱 넘겨보니까 40개, 어떤 거는 이제 40개를 했고 어떤 거는 400개를 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40개와 또 400개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원래 주파수를 얼마나 이제 원래 주파수에 가깝게 이제 또 재생을 해내냐 이제 그런 거하고 또 관련이 좀 이제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40개는 이제 원래의 어떤 그 신호를 이제 한 80%밖에 이제 뭐 이제 재현을 못 해낸다 하면은 400개의 데이터는 거의 99% 이제 재현을 해낸다. 이제 이런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n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 개념은 사실 물론 이제 시간 개념도 이제 그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요 시간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이제 샘플링하는 여기 보면 이제 이 TS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그 TS 그러니까 요 이제 어찌 보면 그 N이 N이랑 이제 전체 개수인데 그 이제 아날로그 우리가 샘플링 할 때 요 보면 이제 TS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요 샘플링 이제 요 가지고 n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제 전체 이제 주기는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 주기는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샘플링을 우리가 이제 얼마 주기를 했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초라도 뭐 40개다. 40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그냥 이제 100ms로 해서 40개다. 그 다음에 예를 이제 10ms로 했을 때 400개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1초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1초라고 하면은 1초가 이제 똑같아지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TS라는 걸 제거를 딱 해버리면은 이제 40개, 400개의 이제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린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개수고 요 K는 이제 요 주파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고주파 성분이죠. 고주파 성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오메가 이제 제로에 해당한다고 치면 이제 2파이에서 K를 이제 곱하면은 이제 요 2파이 K분의 이제 요런 고주파 성분 요런 고주파 성분이 2파이의 K를 자꾸 이제 곱하면은 이제 K가 이제 1, 2, 3 이렇게 등수로 올라가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주파수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N은 이제 데이터 개수, 그 다음에 K는 이제 고주파 성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개수로 이제 한정된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무한대의 어떤 이제 요런 이제 어떤 주파수 특성이 이런 이제 거의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됐는데 이제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잘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잘라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돼야 되겠죠. 이제 반복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더라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신호 시스템에서도 계속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반복이 되더라. 이게 요 2파이 주기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요걸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원으로 이렇게 뺑뺑 도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파이로 반복이 된다는 거, 2파이로 반복이 된다는 것도 이제 이게 우리가 데이터는 고주파 성분의 개수,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 N은 데이터 개수, K는 고주파 성분 개수.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일치하게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산 정연파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파수 주기성도 이제 2파이로 반복된다.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신호화 시스템에서 이제 한 건데 이제 이 데이터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요것도 이제 하는 요게 의미가 그 개수가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회전 이제 그 회전이 이제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K는 이게 고조파, 요거는 데이터 개수.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 이제 이해를 이래 해도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요 구형파인데 구형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고조파 개수.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조파 개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 이게 이제 요 여기서 우리가 샘플링 한 거는 요거는 n이고 요거는 이제 k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좋다. 여기도 나와 있죠. 이제 n은 데이터의 총 개수.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이제 데이터 개수. 그다음에 고조표 개수. 그 이제 뭐 계속 이제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고 이제 지금 아직 2장을 이제 정리를 안 했는데 그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좀 정리를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제 2장에서 남은 거는 이제 그 요 몇 가지 유용한 결과들 그다음에 이제 선형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이제 요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다음에 요 이제 주파수 요 특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제가 좀 피스팔스로 좀 돌려봤는데 이건 아까 이제 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될까 해가지고 그냥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우리 피스팔스 모델에 그냥 우리 저기 요 근력 펄스 내는 바형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바형을 찍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제 자료가 나오면 이제 여기를 찍은 겁니다.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스파이스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FFT 이제 테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 영역이고 요거는 이제 주파수 영역이죠. 그 우리 이제 보면은 그 저기 피스파이스 그 모델에 보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있는데 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출력 이제 이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보면은 요 위에 보면은 이제 요 FPT라는 게 있습니다. FPT라는 아이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요 결과를 이제 얻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FPT를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주파수로 이렇게 바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려는 그걸로 이제 딱 그 제한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플스 폭을 1ms 해가지고 해보니까 1mm는 이제 1kHz죠. 그러니까 1kHz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제 요런 이제 이제 우리 파형을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요런 요런 파형이 나온 거죠. 요게 이제 1kHz다. 이게 나온 거고 그다음 조금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플스가 두 개, 이제 이 플스가 두 개고, 그 폭은 1mm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10ms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원래 1kHz는 계속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하나 더 이제 생성된 게, 요 10ms에 해당하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또 생겼다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를 하니까 이제 요 20ms라는 주파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50Hz인데 이 50Hz가 또 여기 하나 더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 주파수를 계속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1mm, 10mm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mm, 10mm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있고 얘도 있고 얘 그대로 있고 대신에 이 플스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요 그 싱크 함수의 이제 요 간격이 좁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좁아지다가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이건 이제 저기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뭐 비주기 함수죠. 이렇게 이제 이 0에서 이제 무한대 이제 신호인데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비주기 함수지, 비주기. 근데 이게 이제 주기함수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요 10mm하고 1mm는 이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0mm하고 1mm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요 고주파 이그 함수의 이제 그 고주파 요 싱크 함수죠. 함수는 이제 이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요 이제 우리가 주기로 보면은 이제 1ms는 이제 얘만 보면은 요거는 하나의 이제 싱크함수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떤 플스 파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하지만 이제 싱크함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내가 만일에 이제 요 폭이 유지가 될 때는 싱크함수가 나오지만은 이제 요게 만일에 이제 델타 펑션이면은 이제 모든 주파수가 다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이제 알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만일에 요게 이제 좀 좁아지면은 요 플스 폭이 좁아지면은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넓어지다가 더 좁아지면은 이제 이게 무한대로 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이 피스파이스에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 모델은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스를 자기가 이제 조절하면서 이제 저기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플스폭을 만들어내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머를 하나 이렇게 이제 달아놓고 적당한 시간에 이제 오픈되게끔 뭐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런 주기성 이런 플스파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피스파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요 저희 이제 집에도 이 피스파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 어제 이 자료를 만들려고 이제 그 한 30일짜리 이제 무료로 이제 다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에 한번 그 이제 한번 30일을 썼던 게 있어가지고 이 다시 다운로드는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피스파이스가 있는 데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이제 좀 이제 자료는 이게 이제 요즘 회사들이 보안템을 유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좀 보기는 불편하지만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회로가 간단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회로를 이제 좀 이해하는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한번 이제 좀 해보시라고 한번 이 좀 약간 근유에 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재밌다 라는 걸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좀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폭을 이제 좀 늘려본 겁니다. 폭을 늘려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요 이제 우리가 요 폭하고 주기하고 서로 일치한다. 이거는 이제 뭐 이제 풀이의 어떤 뭐 급수나 이제 여기서 다 이제 예견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늘리면은 이제 요 폭이 이제 줄어든다.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해봤냐면은 이제 요 샘플링 주기죠, 샘플링 주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또 요 샘플링 주기죠. 이제 우리가 플스 폭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샘플링 하다 보면은 이제 델타 펑션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델타 펑션으로 정의를 해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링 할 때 이제 샘플링 그 시간이 그러니까 샘플링 주기가 중요하지. 샘플링 할 때 잠시 샘플링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것도 영향을 이제 주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디지털 시너지를 할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무시한다 하고 대신에 이제 샘플링 주기는 중요하다. 그래서 샘플링 주기의 중요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1ms는 그대로 두고 이제 얘만 좀 늘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스 5개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 주기에 해당하는 부분, 요 주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줄어들더라. 이제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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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얘를 얘를 이제 이제 그러니까 얘를 이제 주기로 만들면은 주기 신호로 만들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5개죠. 5개 이렇게 5개 하고 또 5개 하고 또 5개 하고 또 5개 하고 요렇게 하면은 요 성분이 이제 이 사라져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얘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까 얘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형이 형성이 되는 걸 우리가 피스파이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이게 보면 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얘를 그러니까 이제 요는 이제 주기가 얘는 이제 무한대죠, 무한대. 그러니까 이제 요 폭은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0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피크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주기 신호를 해보면은 이제 요런 이제 요게 이제 사라지더라.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올릴 거고 그 지금 이제 그 피스파이스 말고 이제 다른 그 무료 이제 그 피스파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걸 제가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 이제 그 TI에서 나오는 이제 티나라는 이제 무료 이제 그 피스파이스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걔는 이제 이게 좀 이런 미세한 게 이제 구현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하다가 좀 실패를 했고 지금 이제 디지키에 보니까 또 피스파이스 이제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거는 좀 쓰는 방법을 좀 알면은 이게 구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요거는 이제 저기 그 좀 잘 보이도록 제가 좀 이제 그 되면은 자료를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올리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한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뭐 이제 제가 이렇게 해봤다. 이제 그 하는 이제 그 정도로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예, 고마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아마 이게 이제 디지털 회로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좀 뭐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뭐 이걸 것 같은데 뭐 잡힐 듯 말 듯 막 이제 이런 이제 그 고민들을 하시는 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그런 궁금증을 이제 해결을 하려 그러면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좀 무식하게 해보면은 뭔가 이제 이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좀 같이 이제 써보자 하는 이런 이제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일단은 이제 바퀴스 이제 디지털 신호철 이제 좀 처음 이제 그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이 부분도 제가 작년에 이제 좀 최근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봤습니다. 뒤에 이제 그 필터 설계하는 것까지 좀 봤는데 그 일단 뭐 대충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됐는데 이제 조금 자세한 내용은 이제 메테리얼 코드 돌려가면서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떤 그 제어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요즘은 이제 디지털 제어가 아니면은 이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계속 좀 보고 있는 이제 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뭐 좀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